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제9장 재분배 정책 4절 재분배 정책과 효율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분배 정책은 당연히 공평성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이 상충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재분배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라고 하면은 효율성의 상실입니다. 여기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어요. 오케이? 네. 재분배 정책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효율성의 상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요. 특히 복지병이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복지병. 예, 거기 보니까 뭐 웰페어 디지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병과 같은 말이 이러한 재분배 정책이 활성화되어 있는 구간에서 효율성의 상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병리적인 현상을 표현하는 단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단락 볼까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생각을 한층 더 일반화시켜서 공평성과 효율성은 반드시 상충하는 관계에 있으며 양자 사이에 적절한 타협이 불가능하다 믿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전통적인 일반적인 생각은 뭐냐면 기존의 생각은 두 개는 타협이 불가. 타협이 불가. 양자 간에 상충관계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떡에 대한 비유예요. 떡을 공평하게 나누어 먹자고 하면 떡의 크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공평한 거기 분배를 주장해서 떡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 아무한테 이롭지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불공평한 분배를 허용해서 떡 전체 크기를 크게 불리는 것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떡에서 내가 30% 먹는 것보다 이렇게 큰 떡에서 20%를 먹는 게 오히려 더 절대적인 금액 크기에서는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컨이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는데 아서 오컨이죠. 양동이의 물 그걸 이용합니다. 구멍이 있는 양동이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항상 물이 넘치는 부자의 샘에서 양동이로 물을 퍼서 바짝 말라있는 빈자에 샘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재분배 정책이 되는데 양동이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효율성의 상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효율성 상실 때문에 부자에게서 거둬진 100원이 막상 가난한 사람의 수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70원이나 80원밖에 가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는 이 구멍이 매우 크면 클수록 재분배 정책의 당위성을 인정하려 들지 않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274페이지 세 번째 줄 보시면 우리는 이와 같은 비유들로부터 좀 더 공평한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효율성 상실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그렇게만 그냥 딱 하면 안 돼. 반드시. 그래서 거의 다음 줄에 가보시면 우선 공평한 분배를 지향하는 정부의 모든 정책이 다 효율성 상실을 저하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자, 공평한 소득 재분배가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라는 거 그거까지는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오케이. 근데 모든 재분배 정책이 아닌 모든 정책이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저하시키는 것은 떨어지는 것은 아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있는데 모든 정책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정책은 오히려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 이렇게 정책별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뭐가 있냐면 거기 차별의 철폐. 차별이 있게 되면 비효율성이 오히려 발생하게 되니까 이러한 차별을 철폐하는 정책
이건 효율성을 오히려 올릴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유명한 블라인더라는 교수는 뭐라 그랬냐면 경제 안정 정책 요거와 자, 그리고 무역 정책 자, 요거와 그리고 환경 정책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도요, 효율성을 오히려 높일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단기적인 시각에서 약간 그런 건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와 달리 또 레스터 서로우 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 보완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재분배 정책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성과 보완적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보완적일 수도. 자, 서로우 교수가 얘기했고요. 그래서 서로우 교수가 얘기를 하고요. 자, 뭐라 그러나 볼까요? 자, 경제 발전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대표적인 서로우 교수가 얘기한 대표적인 거기 보시면 모티베이션, 동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협동심. 이거는 두 가지를 다 올릴 수 있다는 거야. 팀워크. 이거요. 이게 이제 효율성과 공평성을 다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라는 것이죠.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는 이어서 그와 같은 것들이 최고의 수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공평한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보시면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성장이냐 분배냐, 요거에 대한 이슈가 늘상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줄, 효율성과 공평성 사이에 밀접한 관계,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얘기들은 전부 다 두 개 간의 관계가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존재한다는 걸 전제로 깔고 언제나 얘기를 진행하게 되는데, 근데 아닐 수도 있다. 거기 보시면 루카스 교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건전한 경제학에 해로운 여러 가지 정책, 여러 경향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거나 내 생각에 가장 해로운 것은 분배 문제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그래서 루카스 교수는 야, 정부 정책이 뭐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제일 해로운 게 야, 분배 정책이야. 이거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아.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분배에 너무 관심을 갖게 되면은 성장이 저해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거기 보니까 오스트리 등 IMF에 일하는 일련의 경제학자들이 쓴 제목을 보면 오스트리 연구에 따르면 뭐가 있나 보니까 많은 실증 연구를 해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런 것들을 분석해봤는데 불공평한 분배가 성장에 유리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성을 추구하는 재분배 정책을 한다 해서 극단적인 경우 빼놓고는 재분배 정책과의 충돌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주 19번에도 보면 IMF의 어떤 총재였던 라가르트 교수는 지나친 불평등을 줄이는 것은 도덕적, 정치적으로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경제학적으로도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단락 볼까요?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경제 정책이 성공을 거두어 빠른 성장을 이룩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불공평한 분배를 유발한다면 그 성공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공평한 분배로 인해서 사회적 응집력의 상실이나 사기의 저하가 궁극적으로는 성장 그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매듭을 짓게 됩니다. 276페이지 가볼까요? 자, 공평성과 효율성, 성장과 분배 언제나 상충된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세 번째 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재분배 정책이 최소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돌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분히 있는데,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평한 분배를 지향하는 정책이 어떤 형태로 수행되느냐에 따라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고요. 이런 정책은 오히려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요. 심지어는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효율성과 충돌하는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뭔가 경직된 태도나 자세보다는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죠. 효율성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재분배 정책을 찾아보겠다는 유연하고도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재분배 정책과 효율성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챕터 9장은 이 정도로 정리하시죠. 감사합니다.